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도승입니다. 제가 이 단상을 매주 셋째 주, 매주가 아니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3시 반쯤에 오르거든요. 저희 그룹 BTS가 이 자리에서 하고 매주 다음 주죠. 매번 저한테 강의를 시키셔서 이 단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코로나 때는 한 달에 2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허지백 스폰서님이 1주차에 BTS를 하셨는데 그때도 참석하고 3주차에 저희 그룹 BTS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 단상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다른 그룹 강의를 여기서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낯서네요. 저녁 드셔서 이제 조금 노곤하실 텐데 이번 강의는 제 얘기를 하는 강의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조금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고 괜찮아요 진짜. 대신 이제 제가 그 근처로 가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마이크가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움직여도 괜찮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기 뒤에서도 되더라고요. 마이크로.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다. 뭐 제목이 성공자 이야기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거죠. 예전에 밥 먹을 때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밥 먹는데 고민이 없다. 이 정도? 약간 성공이 아닐까? 아침에 눈 잘 뜨고 잘 걸어 다니면 성공한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랑 다르게 되게 말이 늘고 좀 펴주세요. 불 꺼주셔도 됩니다. 뭐 제 얼굴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강의 들으러 오신 거라서. 저는 이 강의가 참 어려워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2년 지나면 40인데 23살에 이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서 15년 있었는데 15년 정도? 네, 넘었죠. 제 20대랑 30대를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갈아 넣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좀 되게 어떻게 돌이켜보면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여러분한테 공감이 된다면 그걸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 방법과 이 내용이 어느 분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성공이란 게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1,000만 원 벌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500만 원 벌면 실패인가요? 1억을 벌어야 성공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실 어쩌면 성공이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제 개인적으로 저의 성공보다는 제 목표를 보자면 1단계 목표는 제 생활비의 4배가 숨만 쉬어도 나오는 구조를 만들자였어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2번은 그게 달성이 되면 그 외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자산이나 투자 쪽이죠. 로 생활비의 4배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2단계였거든요. 1단계는 됐고 2단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가요? 좋죠. 엄청 좋아요. 네, 뭐가 좋으냐면 사실 저는 음식에 돈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맛을 잘 몰라요. 저희 파트너사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저는 상한 것도 되게 잘 먹고 날짜 지난 것도 되게 잘 먹고 탈도 안 나요. 문제는 어제 먹은 게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깜짝 놀라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떡볶이를 생각하면 떡볶이 맛이 생각이 나시나요? 전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맛을 기억을 잘 못해요. 이게 참 좋은 게 삼시세끼 라면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먹은 걸 계속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햄버거를 30일 내내 먹으라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편했죠. 카레만 줘도 30일 내내 먹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골만 끓여놔도 계속 먹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에 돈을 잘 안 써요. 전 뭘 먹든 괜찮은데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가족들하고 뭘 먹으러 갔을 때 돈 신경 안 쓴다는 거. 네,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난해지지 않는 구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카지노 가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베팅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가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제가 막 무리하지만 않으면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는 건 뭐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자 이야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업합니다. 예전에 이랬고요. 지금은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만약에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버신다고 저한테 1원 한 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되신다고 제가 잘 된다고 마음을 먹을 뿐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인과율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NRC가 잘 될 거고 그러면 저도 잘 될 거니까 저도 뒤에 앉아 계신 그룹장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고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폰서 사님들하고 다르면 스폰서 사장님 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산을 오르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올라본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차이란 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누가 블로그로 잘 된다고 해서 블로그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를 찾는 게 성공에 가까운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볼까? 저거는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는 거지 저 방법이 맞아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팀 내의 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뭐 비디오 보기 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고문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타산지석 가위공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내 옥을 갈아낸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강의를 듣든 잘 되시더라고요. 공장님이 그러셨던가 3명의 길을 걸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 있대요.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시간이 성장일 건데 굉장히 고리타분한 도덕 강의 같잖아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처음에 하냐면 제가 대충 보니까 다들 저보다 훨씬 인생에 연륜도 있으시고 훨씬 더 사업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제가 약간 그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그걸로 가져가시는 게 있을 거다. 이런 거죠. 뭐 원래 보통 이런 성공자 이야기 뭐 이런 컨셉의 강의가요. 이제 강의 만나기 전에 이랬고 NRC 만나기 전에 이랬고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지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처음처럼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처럼입니다. 원래 그 아세요? 히어로물 영화나 영웅 스토리가 대부분 플롯이 이렇다는 거 아세요? 좀 비범한 탄생, 그리고 초년의 불행, 그리고 뭐 기인을 만나서 훈련을 하고 결국은 영웅이 됐다. 영웅 설화가 다 이렇거든요. 저도 그렇게 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이한 출생도 아니고 기연도 없고 심지어 NRC 하기 전에 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저 대학교 때 이 사업을 만나서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의 최초의 경제활동이고 마지막 경제활동입니다.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정식적인 일은 이게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일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는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건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처음에 NRC를 만나기 전에 뭐 했나 봤더니 뭐 잘 태어났죠. 네. 그리고 유치원 다녔습니다. 뭐 별로 뭐가 없어요. 이 동생이 저랑 2살 터울인데 11년을 도망 다녔어요. 11년을. 네, 회원가입은 시켜놨어갖고 몇 년 전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재수 씨랑 같이. 재활업도 없이 결혼해갖고 아이가 2이에요. 지금 5살, 3살인데 어느 날 와서 형 직장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애를 못 키울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아이가 하나였는데 사업 시작하고 하나가 더 생겨서 그러더니 이제 부업을 하다가 이제는 전업주부입니다. 본인이 아이를 봐요. 재수 씨가 그 직장을 나가고. 근데 집에서 아이 보는데 한 달에 한 4,500 나오니까 괜찮거든요. 전업주부로는. 인생 참 재밌는 것 같고. 근데 11년을 도망 다녔으니 여러분 가족하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가족하고 하시는 분도 아실 거고 가족이 반대하는 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할 사람은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전 중학교 때 춤을 췄어요. 비보이라고 하세요? 바닥 맨날 구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비보이를 했었는데 공부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마술도 했습니다. 마술 커서 안 가져왔구나. 아무튼 마술도 했어요. 공부 빼고는 다 재밌어서 했고 공부는 딱 고3 때만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인데 한 학년이 600명이에요. 1800명의 남자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죠. 근데 약간 군대 같은 분위기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머리를 엄청나게 짧게 자르고 그때 당시엔 주 6일이었습니다. 학교가. 토요일도 갔어요. 7시에 등교, 11시에 하교. 전원다. 학원도 못 가고 야자를 다 해야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됐죠. 그런 학교가 있었고 토요일에도 7시 등교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11시에 끝났어요. 고3 때는. 고1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고3 때는 일요일에 8시 등교, 5시 학교였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이런 학교였는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고3 때 그냥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가둬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드니까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약간 정신병이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3들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짝 돌아 있어요. 진짜예요. 미치지 않고 못해요. 약간 군대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땐 열심히 했고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제 실력보다 한 6, 70점이 더 나와서 그냥 냅다고 질렀는데 서울대 성균관대 다 붙어서 2개 붙으면 어디 가야 돼요? 성균관대 갔죠. 여긴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니니까. 여기는 기계항공, 여기는 수학교육과. 저는 선생님 하고 싶었거든요. 네. 선생님 하고 싶었던 이유도 막 있는데 뭐 어쨌든 간. 그래서 2개 붙으면 다 서울대 가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기계항공 가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름이 좋다고 가는 선택을 하기 싫고 제가 근데 보면은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돈이 없던데요. 남들이 안 하는 데를 가야 돈이 있던데요. 네.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 과가 만약에 교육과였으면 갔을 거예요. 선생님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교육과가 아니었으니까 안 갔고 여긴 교육과니까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아들이 알아서 판단해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돈은 네가 벌어 라고 하셔서 등록금 제가 냈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나와 살았거든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사시는 화성 조암이라는 바닷가 마을 앞에서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7시까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고1 때 10시에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인 거예요. 그걸 6개월 했더니 못 살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앞에 고시원을 하나 잡아주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삽니다. 그래서 제 지로는 남자아이는 16이면 나가 키우자. 예요. 왜냐면 나가 살다 보니까 많이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모의 목적은 아이를 자립시키는 데 있지 품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부모님이 그럴 마음이셨겠구나 하고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네가 판단해. 그리고 네가 선택해. 엄마는 잘 모르겠어. 서울대, 성균관대. 어머니 저 성균관대 갈 겁니다. 그래 가. 이런 건 스타일이시거든요. 굉장히 쿨하세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해야지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있구나. 마술했던 거. 대학교 들어가서요. 1학년 내내 놀았어요. 왜냐면 고3 때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거든요. 저는 재수 안 하고 진짜 대학교 다 안 붙었으면 그냥 딴 거 해야지 할 정도로 후회 없을 정도로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대학교 가서 안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하니까 대학교 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과에 들어갔는데 저희 선배들의 모습이 제 미래잖아요. 저희 선배들이 임용고시를 3수, 4수, 5수, 6수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붙으면 좋으니까. 근데 또 교사가 된, 혹시 여기 교사 계시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교사가 된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2006년에
그 홍콩에서 온 뭐 어디에서 이제 세계 무슨 수학교사 포럼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수학 선생님이 사라질 거래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라질 거래요. 아이들도 줄지만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배울 만한 거는 다 온라인에서 배우게 될 거고 리더십,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남을 거라고 17년, 8년 전에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길로 뭐 그때 당장은 아니지만 선생님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을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작년에 최초로 서울권에서 아이가 들어오지 않아서 폐교한 초등학교가 나온 거. 의정부인가 창동 쪽에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온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초등학교가 줄고 중학교가 줄고 고등학교가 줄고 대학교가 줄죠. 선생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학교 수학까지 다 배울 수 있네요. 이제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온라인에서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너무 잘한 선택이다. 제 친구들이 이제 현직이 교사니까 더 듣는 얘기가 많죠. 코로나 때는 자기가 유튜버가 된 것 같았대요. 맨날 영상 찍어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줌으로만 보니까 자기가 유튜버인지 선생님인지 헷갈리더래요.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역시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해야 돼 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명인데 그래서 열심히 놀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리점을 시작을 했는데 개통을 해달랍니다. 그럼 친구가 와서 제가 대리점을 하는데 개통을 해달래요. 개통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래서 NRC는 낭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의리 있고 배짱 있고 멋지고 귀얇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귀가 얇아서 왔거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가 개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주면 돼요. 써보고 이상하면 때리면 돼요. 이게 친구잖아요. 안 그래요? 전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피해. 전화를 안 받아. 아니 개통을 해달라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희한한 얘기죠. 진짜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개통할 때 지자체의 허락이랑 인감두통의 연대보증이 3명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해요? 신분증만 내면 단말기도 그대로 번호도 그대로 그냥 유심 바꾸면 개통되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대요. 어렵다면 근데 왜 안 해주는 걸까? 그렇죠? 저는 그냥 해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이라 해줬습니다. 네. 써보니까 비슷해요. 밖이랑 뭐가 다를 게 없어. 요금을 먼저 내라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내나 지금 내나 뭐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요금을 30만 원 넣었는데 단말기를 새로 바꾸고 2006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사업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핸드폰을 쓰려고 하면 멀쩡한 휴대폰 말고 새로운 휴대폰을 사야 됐고 요금을 30에서 70만 원을 넣었어야 됐다. 20대 초반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했다니까요. 네. 진짜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이 일을 해보자. 여러분 이거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통은 2년 동안 도망 다니고 사업은 여기 와서 5분 듣고 결정.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개통은 그냥 해줘도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거꾸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 왔는데 온 과정이 좀 웃겨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이고 제가 전교 2등 뭐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수능에 미끄러져서 인하대를 갔어요. 미끄러졌는데 인하대 간 거면 되게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을 저보다 먼저 하고 명단이라는 걸 썼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정보를 다 전달하고 나서 모든 명단이 사라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랬냐?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미 초토가 돼 있었으니까. 왜 그랬냐? 넌 안 할 것 같았어.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 명단 중에 저만 사업했거든요. 늘 내 생각은
안 맞더라고요.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사업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선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제가 모릅니다. 그냥 우린 담담하게 정보를 줄 뿐이지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리크루팅을 좀 잘못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대 센터가 있었는데 교대역에서 술을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야죠. 제가 그때 수원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교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술을 먹을 거면 가야죠. 삼겹살을 먹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술 먹으러 가요. 저는 사업을 알아보러 간 게 아니라 술을 먹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날고 보니까 센터 근처였어요. 거기서 삼겹살 소주를 먹고 둘 다 한 병 반씩 먹고 그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옆에 내 사무실인데 가볼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했잖아요. 술 먹었죠. 근데 할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조그만 그 강의실에서 2명 앉혀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문제는 잤어요. 그럼 소주 한 병만 먹고 강의가 들립니까? 더 웃긴 건 제 친구도 잤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2명 앞에서 강의하신 거예요. 진짜 험난하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강의 끝나고 나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졸리고 힘들잖아요. 뭐 가입 서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쓰고 가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 데서나 가서 사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이 NRC여서 다행인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인하고 왔습니다. 끝. 이게 제 NRC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술 먹고 거짓말로 와서 들으면 들려요? 안 들린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잘한 거 후속 조치를 잘했어요, 저한테. 저한테 맞춤형으로 뭔가를 잘했어요. 굉장히 간절했어요, 이 친구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전을 본 게 이런 BTS를 한 3번 정도 왔을 때입니다. 여기를 오게 된 이유도 뭐였냐면 돈을 벌 것 같아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이때 당시 마술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NRC라는 곳에 오기만 하면 마술을 보여달래요. 그리고 보여준 마술인데도 또 보면 되게 신기해 주셨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와서 보여드린 건데 또 보여달래. 그리고 보면 막 다 같이 신나. 여긴 뭐지? 굉장한 곳인데 그러다가 제 생일이 여름인데 여름에 언제 갔는데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뼈를 묻어야겠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는 분들이 감정을 잘 건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정 있고 뭐가 될 것 같다. 난 그래서 해볼 거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논리적이고 명료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초 들으면 뭐가 남을까요? 통통 비교 남아요. KT, 통통 비교, 뭐 다단계, 근데 착하네? 뭐 이 정도잖아요. 이거 말고 뭐가 남습니까?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3일 전에 저녁 메뉴 기억나세요? 안 난다니까요? 오늘 강의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난다니까요? 근데 느낌만 남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떠나서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제 감정을 되게 잘 건드렸고 저희 팀이 제 감정을 잘 건드렸어요. BTS 와보니까 한 3번쯤 와보니까 뭔 내용인지 이해가 가요.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세라인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 같아요. 좀 그런데 그때 당시 NRC는 세라인이었어요. 그래서 3명이 9명, 9명이 27명 하면 10단계 가면은 와 59,000명 다 합치면 81,000명. 그러면 10,000명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5만원씩 쓰면 2% 1,000만원. 이게 그때 당시 비전이었어요. 10,000명의 핸드폰 가입자를 만들어서 5만원 쓰는 거에 그때 당시도 5만원 계산하고 지금도 5만원 계산하는 거 보면 참 통신비는 안 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불만이에요.
396 같은 거 나오지 말고 859나 막 13만 원짜리 요금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싼 요금제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러면 사업가는 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밖에보다 싸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싸다고 잘 팔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은 망해야 됩니다. 왜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가방이랑 300만 원짜리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랑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100배? 그럼 가죽이 100배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300만 원의 가치가 있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엔텔레콤의 요금이 비싸다 싸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돼요. 엠보임이 비싸다 싸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격에 살 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돼요. 엔텔레콤이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제 행동과 말이 중요한 거지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검증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 2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분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될까? 이 고민은 KT랑 LG가 고민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제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할까 말까, 한다면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이 사업이 되냐 마냐는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하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뚜껑이 날라갔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난 저 돈 벌겠네? 이 느낌이 드니까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요 초기 사업자 고난 3종 세트라는 게 옵니다. 어느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초기 사업자 고난 3종 세트. 이 얘기하면요 이것만 몇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옛날 얘기라 기억도 안 나는데 초기 사업자 고난 3종 세트가 뭐냐면 거절, 돈, 관계거든요. 하나씩 보면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왜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갈까요? 없는 거 아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러던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만이 무료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무료가 아니었어요. 약간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머니의 사랑이 진짜 공짜인 것 같아요. 뭘 하든 이쁘잖아요, 손자. 그냥 건강하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약간 바라는 게 있고 그런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500을 벌 거면 500만큼의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짜 심리를 건드립니다. 사실 그게 마케팅의 일부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2명만 잘하면 돈이 되겠구나.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2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구상에 있는 수만 가지 중 일 중에 하나인데 밖에서 500만 원 버는 만큼 여기서 해야 여기서도 500 벌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서는 100만 원 벌 정도의 일만 했는데 500이 나온다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인생사가 원래 그런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공짜를 바라시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절 엄청 받으실 겁니다. 라고 옛날에 강의했는데 요즘엔 거절을 안 받습니다. 요즘엔 거절을 안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에 혹시 BTS 왔다고 도망가는 분, 원데이 입구에서 안 들어오는 분 이런 분들 보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실걸요? 이 얘기하면 너무 늙어 보이는데 옛날에는요 이런 세미나를 하면요 막 저기 뒤에서 싸우세요.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막 진짜 많아요. 저는 경찰을 본 적도 있어요. 센터에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니 우린 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오해를 하고 본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일은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게 일이에요. 정보 비대칭을 활용해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면 그게 저한테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거절이란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대학교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대국밥에 꽂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순대국밥은 20년 뒤에도 먹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국밥을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참 좋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겠다고 국밥집을 차립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지, 우리 아들은 똑똑해. 국밥은 비전이 있어.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실까 아니면 걱정하실까요? 걱정하시지. 당연히. 그거 막 거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가 갑자기 왜 이러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은요, 제가 뭐 하든 걱정하시던데요.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뭘 하든 걱정하시던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랑 아들이 90세 되는 아버지랑 60대 되는 아들이 둘이 목욕탕을 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구에서 이랬대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주세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몇 살이든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뭘 하든 걱정이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제가 뭘 하든 걱정할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걱정을 무조건 해요. 걱정을 하든 거절을 하든 아무튼 싫어하실 거라고. 제가 이 사업을 16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BTS 과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딱 한 번 오셨어요. 1시간. 꽃다발 주고 가셨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개통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내 출처가 혹시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혹시 나는 딴 데서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아들이 대리점을 하는데 왜 부모님은 2년 동안 개통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웃긴 것도 2년 뒤에 개통을 해주셨어요. 안 하실 거면 끝까지 안 해주시지. 왜 2년 만에 개통을 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개통을 해주면 네가 신나서 더 일을 할 것 같았어.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근데 왜 2년 뒤에 해주셨어요? 2년 뒤에 네 눈을 보니까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요,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눈빛이더라고요. 미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이 미쳐 있지 않고 사업이 될까요? 직장도 미쳐서 하는데. 근데 그건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업이 대충 해갖고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면 아무나 다 성공을 했겠죠. 사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 있으니까 가족들이 못 말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는 거지. 요즘은 사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요즘에 옛날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이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전 나와 살 겁니다 하면 전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나오면 월세가 100인데 서울에. 무조건 끝까지 붙어 있어라. 욕을 먹어도 붙어 있어라. 대신 집에서 잘해라. 더 일찍 일어나고 이불 개고 청소해라. 그래야 비전을 보시지. 부모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더 늦게 일어나요. 더 늦게 들어가요. 집이 더 더러워요. 이러면 비전을 보시겠습니까? 걱정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친구들,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기 강의 듣고 와, 3명, 9명, 20점 이렇게 나오길래 왜 3명씩만 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13명을 모았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13명, 169명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비전 보면 이래요. 그래서 13명 고등학교 친구들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사업하자. 그 친구 중에 한 명도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전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만 전달했으면 같이 돈 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너무 잘못 전달해서 그 친구들은 아직도 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나쁜 놈인 거예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친구들 당연히 거절하죠,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안티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이러셨어요. 솔직히 말해라. 빚이 얼마야? 얼마 벌어? 계속. 계속. 어떤 때는 놀리고, 어떨 때는 뭐라 하시고. 심지어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굉장히 많은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니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전 누구세요? 이랬죠.
처음 뵙는 분이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저의 뺨을 때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모르세요. 지금도 저희 집 앞에 있는 정육점 하시는 분인데,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니네 부모님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저는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한테 또 얘기할 수는 없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모님도. 제가 그때는 약간 분노와 오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 인생 참 신기한 게요. 그분이 코로나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게 분노를 풀 데가 없잖아요.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놨어요, 아버지 친구. 얘기하려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절한 게 결국은 제가 잘못해서입니다. 왜냐면 제가 제대로 했으면, 아니면 제가 빨리 돈이 됐으면, 뭔가 보여줄 게 있었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온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돌아왔다는 얘기죠.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 그래서 좀 자신은 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실패 안 하게 하는 방법. 어느 업계를 가든 처음에 잘 되는 방법이 아니라 최악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쪽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먼저 아는 걸 저는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괴로웠지만 재밌는 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여러분 장지 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각인 찍는 거예요. 장지 지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한테 장을 지진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스타 다이아몬드 되고 전화했습니다. 때가 왔다. 네, 지지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피해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가 골프 치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봤나? 전화를 안 받아요. 참 재밌죠? 제가 그 친구 말 듣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겁니다. 사실 이 거절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환영하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인구의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고, 일부는 자영업을 하고, 일부는 사업을 하고, 일부는 투자를 하는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수만 할 거예요. 이 비전을 소수만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수 중에 소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거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거절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저는 월급은 욕 먹는 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욕을 많이 듣는 자리에 있을수록 돈을 많이 주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욕 듣는 값이 월급이에요. 그게 거절이죠, 뭐. 제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조용히 해. 뭐 이게 거절 아닙니까? 예. 보고서 똑바로 써. 뭐 이런 게 거절이잖아요. 다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걸. 그거는 별로 안 힘든데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 벌러 왔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일만 돈 때문에 힘들까요? 세상 모든 일이 돈 때문에 힘들까요? 그렇죠. 이거 한다고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면 힘들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얘기 아니라 제 파트너의 얘기입니다. 이 일을 시작해서 돈 때문에 힘들대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닐걸? 뭐 해도 딴 일해도 돈 때문에 힘들걸? 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파트너한테. 네. 네.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에 담을수록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라인은 나가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면 제 속은 시원한데 라인이 줄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땐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이 나를 지배한다. 참 말이 무섭잖아요. 저는 말로 30명의 라인을 하루 만에 죽인 사람도 봤어요. 근데 뭐 그건 둘째 치고. 돈 때문에 왜 힘드냐면 제가 돈을 잘 몰랐습니다. 돈 벌러 왔는데 돈이 뭔지 잘 몰랐어요.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되는지 몰랐죠. 이게 경제생활이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은데 상대적인 거죠.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이 일을 떠나서라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혹시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돈, 거절, 건강, 사랑, 미래 다 힘든데 제일 힘든 건 관계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왜 힘든가 봤더니 틀리다랑 다르다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틀림과 다름을 되게 혼동하시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이 파트너는 나랑 너무 안 맞아. 미치겠어요. 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죽겠어요. 좀 오늘 안 볼 거니까.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짜증나요. 진짜 사업만 아니었으면 뒤통수를 때렸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다른 거죠. 그 친구는 나한테 짜증 나겠죠. 뭐 저라고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 일을 하는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안 맞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야 돈을 벌어요. 자, 일이 잘 돼요. 근데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달라요. 다 다르실 거고요. 미칠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과연 그 직장이 있던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성향상 사람보다 사업을 앞에 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는 다음에 사업이 있는 건데 제가 급하고 제가 부족하니까 사업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가더라고요. 제가 팀을 6번 무너뜨리고 키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왜 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간 거예요. 제 곁에 있을지 못하게 만드니 힘든 거죠. 그들은 저 때문에 힘든데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사업 한 7년쯤 했을 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데 대신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면 아들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예뻐지고 둥글둥글해져서 좋아. 그러니까 말도 없고 굉장히 차갑고 되게 톡 쏘는 형태의 말을 했었나 봐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한테 아들이지만 얼음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좋대요. 아들이 둥글둥글해져서 좋아. 아, 그렇구나. 내가 바뀌었구나. 근데 요즘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 한 6, 7년 됐을걸요? 제가 어머니께 용돈 계속 드린 지. 역시 치료 중에 최고는 금융치료가. 요즘에 어머니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들 네트워크 사업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전에는 당신이 아들 뭐해? 하면, 선생님 준비하다 뭐 딴 거해? 이러셨거든요. 굉장히 부끄럽다고. 요즘은, 네트워크 사업에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러면 이게 부모님 욕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너는 될 줄 알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싫어요. 반대를 하실 거면 끝까지 반대를 하시지. 그죠?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골프채를 사드렸는데 그때 바뀐 것 같아요.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구나. 근데 그전에는 사람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이 사업하다 보면요.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뭐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라인에는 사기꾼도 있었어요. 돈 빌리고 도망간 분. 저도 모르게 사업자의 누나까지 돈을 빌리고 도망갔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능력기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확 친해져갖고 사업을 안 하는 사업자의 누나까지 친해져서 돈을 빌렸어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합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기꾼은 저렇게 나오는구나. 굉장히 멀쩡해 보이시고 굉장히 젠틀했고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누가 보더라도 멋진 분이었거든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이 안에서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지.
여러분, 제가 가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친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 갖고 고민하는 거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럼 나만 바꿔야지. 근데 이거 깨닫는데 저는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멀었지만.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자화상이에요. 알을 보고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알을 보고 새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자화상이에요. 이분은 미래를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제가 파트너의 현재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건데 그 파트너의 미래를 보고 있으면 사실 그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던 게 신지영 그룹장님의 추상적 시스템이란 강의였습니다. 네. 그 테이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테이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강의를 엄청나게 들으면서 아, 저게 사업을 하는 방법이구나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제 시선이 문제지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제 친구의, 제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구나. 내가 그릇을 넓혀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릇 넓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릇을 깨는 겁니다. 깨야 돼요. 지금 그릇으로 안 넓어지도록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 가지로 바뀐답니다. 충격, 대박, 교육. 이 세 가지로 사람이 변한대요. 이 중에 제일 많은 변화는 뭘로 일어날까요? 충격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변화는 뭘까요? 교육입니다. 대박으로 변하면 대부분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로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교육으로 변해야 되는데 대부분 충격을 받고 변해요. 저도 충격으로 변했죠. 여러분, 제일 충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업한 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루비인데 나랑 같이 시작한 분들이 다이아몬드하고 스타 가는 걸 보는 거. 저랑 같이 시작한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진짜로. BTS 처음 오는 분들도 처음 올 때 나처럼 처음 온 분들은 서로 기억이 난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골드 처음 됐을 때, 루비 처음 됐을 때 같이 올라간 분들은 거의 다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그분이 다이아몬드 갔을 때, 스타 갔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컨벤션 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맨날 박수 치러 갔어요. 1년 8개월 동안 파트너가 없었는데 BTS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잘못해서 없는 거지 제가 운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 힘들었겠죠. 제가 게을러서 없었던 거지 제가 뭐가 부족했죠. 부족하고 게을러서 없는 거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게으른 동안 저에게 오는 시련은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난한 건 덤이고. 그러니까 이 충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야 변하더라고요. 근데 충격을 안 받고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충격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병에 걸리신 건데 우리나라에 한 2만 명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제 루비 때. 그 병이 실명이 되는 병이에요. 네. 물론 이제 다행히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셨고 어머니가 식이요법을 참 잘하셔서 최대한 막고는 있으나 거의 99%로 실명이 되는 병이랍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으세요. 제가 계속 금융치료를 해드려가고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어머니랑 데이트를 5시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랑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4시간 얘기하세요. 전 한 30분 얘기합니다. 근데 전 그게 효도라고 믿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듣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요? 전 제 얘기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2명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이 듣습니다. 밥값을 누가 낼까요? 말하는 분이 냅니다. 누구나 자기 말 하고 싶거든요. 듣는 건 힘든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뚝뚝하니까 평생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딸 노릇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게 그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알고 싶지 않은 우리 가족의 비밀들이 막 다 나와요. 아, 큰엄마가 이랬었고 옛날에 뭐 저랬고 저랬고 혹시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옛날의 비밀들이 막 다 나와요. 그러시고 이제 어머니가 가실 때 이러죠. 아들 엔자임 3박스. 네. 덧살리 몇 개. 이게 주문하고 가시거든요. 이번에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그렇게 좋대. 뭐 하란 얘기예요? 네. 다음 달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재밌어요. 가끔 전화 와요. 옆집 아줌마가 접히는 폰을 샀다. 그걸 끊으세요. 뭐 하란 얘기예요? 전 좋습니다. 아니, 제 사업하고 2년 뒤에 개통해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날부터 요금을 안 내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좋아요. 어머니가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충격이 이런 게 없어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있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대신 다행인 게 제가 교육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충격을 받을 때 그동안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충격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BTS라는 게 참 신기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네. 내 옆에 파트너가 있을 때 없을 때 다르고요. 초대할 때 안 할 때 다르고요. 제가 골드 때랑 루비 때랑 듣는 게 달라요. 또 강의를 하게 될 때 다르고요. 강의 듣게 될 때 또 다릅니다.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희한하죠? 교육이란 건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잊혀졌던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안에 있던 걸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 삼파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법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꾸준히, 묵묵히,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되는 방법. 혹시 이거 말고 있어요? NRC 성공하는 방법 뭐가 특별하고 엄청난 게 있을까요? 혹시 그게 있다고 믿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 강의 들으시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없어요. 솔직히. 아니 서울대 간 친구한테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500만 원짜리 고액과입니다. 라고 할까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공부했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그 정답인데 어떻게. NRC 잘 되신 분들 하는 얘기 뭘까요? 스폰서 파트너랑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니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정답인 걸 어떻게.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이란 게 결국은요. 잠시 잊었던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NRC에 잘 되신 분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꼭 NRC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대국밥집을 해도 꾸준히 묵묵히 열심히 해야 잘 되겠죠. 당연히. 그걸 알아주는 분들이 생길 거니까. 근데 교육은요. 내 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바뀌려는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책이 됐든 강의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오늘 조금 더 변화하려고 한다면 뭐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1년 전 내 모습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라인은 1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1년 전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그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1년 전 제 모습보다 더 악해지고 더 게을러졌다면 저는 실패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1년 전의 제 모습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열심히 한 걸 거예요. 1년 전 제 모습에 비해서 좀 더 나아졌다고 스스로 생각이 든다면 열심히 산 걸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압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절대 모르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공을 못하면 이건 NRC 잘못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된 날이 있었어요, 한 번.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의 액션과 몰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맨날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노력했던 날을 뽑아보면 십몇 년 동안 길어야 3달, 4달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네. 후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난 그냥 그만해야겠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후회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왜 대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냐면 수능 치고 후회가 없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돌이켜봐도 지금 봐도 그렇게 열심히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3 때보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그런 마음 있는 몰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잘한 거는 책을 안 놨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책을 안 놨다. 뭐 어렵고 좋은 책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책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간에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책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만큼 좋은 스승이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른다면 스폰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책을 권유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행사는 제가 세보니까 이런 BTS에 참여한 게 200번이면 이제 거의 300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가 집 같은 거죠. 레이크리스는 저희 부모님 때보다 10배는 많이 왔을 겁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네, 여기가 너무너무 익숙해요. 여기 나오는 제육볶음은 맛있죠. 네. 아침에 나오는 국 좋습니다. 네. 여기 너무너무 익숙해요. BTS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당연히 오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익숙해진 공간이에요. 그냥 행사에 죽고 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요, 군중 속에서 설득되지 개인의 역량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행사에 오지 않았다면 설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군중 속에서 설득되는 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지언정 군중 속에서 설득해야 그분도 그렇게 설득당하지 개인의 힘으로 설득시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도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군중 속에서 설득, 사실 설득보다는 이해예요. 우리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요즘에 컨셉이 뭐냐면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사람은요 해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더라고요. 그럼 가끔 이런 날 없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 청소를 하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 방 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면 신기하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하라고 해요. 그럼 청소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져요. 사람 마음이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해. 근데 바꿔서 요즘에 갑질을 합니다. 아주 갑질을 해요. 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나 안 받고 싶어. 심지어 요즘은 테스트를 해요. 면접 비슷하게. 요즘에 몇 명은 제가 신규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같이 사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가라고 했던 거고 제가 갑이에요. 아니 이렇게 멋진 사업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제발 한 번만 하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요. 동생이 지금 돈을 벌지만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라. 코드 삭제하자.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형님. 2살 차인데 저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기가 막히죠? NRC 시스템은 위대해요. 그렇게 망나니였던 제 동생이 저한테 형님 하는 거 보면 NRC는 굉장한 곳이에요. 네, 저한테 100% 존댓말이에요. 2살 터울의 남자 형제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네, 원래 정글의 왕국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는 건데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군중 속에서 이해시키고 우리는
갑의 입장에서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는 일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평균 누적 개통이 400~500대가 다 넘어요. 저희 팀. 그러다 보니까 아니, 파트너 셋으로 1000만 원도 벌던데요, 요즘.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돈을 벌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요즘에는 아무나 안 받으려고 해요. 이 멋진 사업을 내가 의리돼서 제발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을 제가 헤드헌팅하러 다니죠. 욕심나는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폰서가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내 성공을 바라는 건 우리 부모님보다 스폰서 사임이 더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스킬을 가진 스폰서랑 열정을 가진 파트너가 손을 잡으면 거기서 뭐가 빅뱅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 거고 스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도 저 같은 스폰서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네트워크 찾아다니는 거? 파트너들이 스폰서를 찾으러 다니는 거 아세요? 혹시? 찾아다녀요. 네. 저는 네트워크 20개 돌다 오신 교수님을 만나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 교수님이 사업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돌아다니는 건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내가 이 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더라고요. 제가 뒤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헬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불법이라도 할 겁니다. 돈만 된다면. 근데 이 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0대였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의 장점이 뭐지? 이 친구가 NRC를 할 건데 우리 팀에서 해도 되고 다른 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팀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지? 늘 고민해주고 솔루션을 줘야겠구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만의 문화와 장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충격, 교육, 대박이죠. 세 가지 다 했는데 이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대박은 시대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NR커뮤니케이션이 2013년 12월에 알뜰폰 회사가 됐습니다. 그 N텔레콤이라는 브랜드가 론칭이 됐고 이때부터는 단말기를 버리고 유심만 개통하게 돼요. 유심만 개통하게 되고 제가 들어왔을 때는 MVNO 되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10개 개통하던 분들이 100대씩 개통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걸 믿었고 기다렸고 버텼고 알뜰폰이 시작됐는데 이거 시작되면서 2013년 14년에 이제 10대씩 개통하던 분들이 100대씩 개통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못하기보단 안 했어요. 왜 개통이 많이 단다는데 안 되지? 곰곰이 고민해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정말 마케팅을 못하는구나. 잘 못 파는구나 였어요. 대리점 사장인데 휴대폰을 못 파는구나. 이게 제 결론이었다고. 잘 팔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마케팅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제 파트너 사임이거든요. 꼭 줌 미팅 마지막에 이런 걸 찍어요. 되게 장난이 많으신 분인데, 그 부천역 센터 오시면 천세훈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대종그룹장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미니어처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누적 개통이 한 3,000대 될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파트너 한 분이 3,000대를 개통했다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네, 건강하기를. 아프지 말기를. 네, 더 열심히 잘하시기를. 너무 사랑스럽죠.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네, 4살 많으신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카페베네라는 카페 아세요? 커피숍? 요즘 안 보이죠? 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망했어요. 근데 카페베네 스토리를 보니까 왜 망했나 봤더니 카페베네가 가맹점의 숫자만 늘리는 데 주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가맹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나눠보니까 카페벤의 전체 매출을 카페벤의 가맹점 숫자로 나누니까 한 커피숍마다 월 2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요. 그럼 200만 원의 매출이면 실제 가져가는 돈은 훨씬 적겠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가맹 사업만 했어요. 본사는 돈을 벌죠. 근데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봤을 때 내가 NRC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하나하나, 저 어떻게 보면 저희 파트너사님들이 제 프랜차이즈의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천세훈 사장님이라는 이 판매점 사장님이 저희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개통을 하면 할수록 전 좋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개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뭘 해드려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뭐 될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제 일이었죠.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 팀원 수 곱하기 매출입니다. 근데 이 팀원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는 잘해요. 이런 행사를 활용해서 뭐 초대를 하고 잘해요. 근데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약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2014년부터.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지? 어떻게 하면 잘 팔지? 어떻게 하면 개통을 많이 하지? 알뜰폰이 되고 유심만 개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통을 많이 할까? 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무슨 답을 찾았냐면 온라인을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의 돈은 온라인에 많을까요? 오프라인에 많을까요? 그러면 돈 벌려면 온라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계속 나오는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간판 걸어놓으면 잘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정말 허름한 데다 차려놓고 온라인을 잘하면 줄 서서 먹어요. 심지어 맛도 없는데 줄 서서 먹어요. 희한하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뭘 하든 아주 작은 일을 하든 온라인을 끼지 않고 하면 우리나라 돈의 60, 70%를 포기하고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냥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 여기 있겠구나. 그럼 확률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그럼 난 이거 전문가가 돼야겠다. 제 결론이었어요. 이때부터 마케팅을 팝니다. 제 블로그 첫 글이 2014년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뭐 김철희 사님도 그때 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선불 치면 저희만 나왔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고기 100%였습니다. 진짜 한 줄 써도 개통됐다니까요. 왜냐면 네이버에 선불을 검색하면 제가 쓴 글밖에 안 뜨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모빙을 쳐도 엔텔레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선불폰 이름을 쳐도 엔텔레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다른 회사가 항의했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이러셨대요. 너희도 하든가.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마케팅 조직이에요. 지금 엔텔레콤. 제가 이때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팝니다. 정확히 8월 4일이 첫 글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NRC는요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N스마트가 나왔다라는 게 NRC를 살린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이 전까지 우리는 어떤 개통을 했냐면 다 센터로 불러서 종이 서류에 작성을 하고 센터에서 그걸 접수를 하면 본사에서 KT로 보내서 개통이 됐다고. 그러니까 개통 하나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근데 2016년 12월에 태블릿 PC에 전산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이로 서류를 쓰지 않고 태블릿 PC에서 신분증만 찍으면 개통되는 움직이는 대리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는 이거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 1000개를 개통했어요. 왜냐면 온라인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스타 갔습니다. 그냥 개통 많이 해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스타 갔을 때 저 B라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A라인만 있었어요. 그 A라인의 헤드가 누구냐면 2달 전 여기 온 김지한 사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2달 전에 오셨다면서요, 김자세. 네. 진짜 능력자예요. 17살 어린 분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게 제일 부러울 뿐이에요. 근데 제가 스타 승급했을 때 A라인밖에 없었어요. B라인 한 명도 없이 스타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예, 요금 1억 샀어요. 미친 거잖아요. 요금 1억 샀 말이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왜 1억을 샀냐면 저는 그걸 5개월 안에 다 돌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 개통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 무리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이러면 가니까 그래, 박부성이 1억을 들어 이렇게 되니까 그거 말고 소비자를 만드니까 가능해지는 캐파가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했죠. 이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아까 나온 천세훈사님은 6개월에 한 번씩 1억씩 넣어요. 그래도 돼요, 그분은. 소비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소비자 못 만드는데. 그럼 잘 만드는 분을 모셔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온라인 마케팅 못하는데. 그럼 잘하는 분을 영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사업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저희 팀에 유튜브를 잘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끝.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2017년 11월에 우리가 앱에서 개통하는 방법이 나왔죠. 예,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박이다. 전국을 다 먹을 수 있겠다. 이 전까지는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이 없어서 제가 패드를 들고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센터로 보냈어야 됐죠. 그래도 블로그로 개통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플이 나오니까 고객들이 센터로 오지 않아도 개통이 되네. 근데 이때쯤 한국의 분위기는 은행도 인터넷에서 만들고 카카오뱅크, K뱅크, 그쵸? 네, 온라인에서 대부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은 쿠팡에서 사고 저희 어머니도 요즘 그래요. 여러분 요즘의 효도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인식만 되면 쿠팡에서 물건 결제되게끔 간편 인증해 주는 게 효도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쿠팡에서 물건을 아주 쉽게 사십니다. 아들이 아이몰 하는데 어머니는 쿠팡에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전 하라고 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머니 건강만 하십시오. 네. 뭐 어디서 사든 뭐 제가 뭐 큰일 나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다 물건을 사는 세상이잖아요. 온라인에서 휴대폰도 만드는 세상이 됐다고요. 이거 되고 나서 저는 신났죠. 너무 좋다. 온라인을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을 마케팅하는 오프라인의 조직을 만들면 온오프라인을 다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옴니 채널이라 불러요.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서 가는 거.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파는 곳이에요? 화장품. 뭐 요즘엔 거의 다 팔아요. 뭐 웬만한 거 다 있죠. 근데 올리브영에 쇼핑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매장을 가서 다 발라보고 써본 다음에 온라인 가서 사요. 여러분 자라라는 옷 브랜드가 있거든요. 해외 브랜드. 자라는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왜? 온 매장에 와서 다 입어보고 온라인 가서 사잖아요. 그럼 그럴 거면 아예 우리 안 팔게. 온라인 가서 사. 로드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다 피팅, 옷을 입어보는 곳으로 바꿔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잘 안 떠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온라인의 매출과 오프라인의 조직을 묶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소비자를 만들고 온라인으로만 팀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만들고 물론 오프라인도 하지만 팀을 오프라인에서 만드니까 결합이 단단한 거죠. 여러분 이걸 만드시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죠.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세요? 5명이 밥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4명이 밥을 먹으면 병에 안 걸렸어요. 9시 59분에 밥을 먹으면 괜찮았고 10시에 밥을 먹었으면 코로나에 걸렸어요.
말 잘 듣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10시면 집에 갔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가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팀 회식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먹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못 그러더라고요. 다 일찍 일찍 하고 자영업도 일찍 일찍 문 닫아요. 네, 한국 문화가 바뀌었죠. 근데 저는 이때 기회였습니다. 센터, 그때 당시 센터 기억나세요? 강의실에 4명 이상 있으면 안 됐습니다. 강사 1명에 3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웃긴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때 미팅도 못하죠. 행사도 못하죠. 그때 굉장히 험난했는데 이때가 기회였어요, 사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백신 패스 기억나십니까? 백신 패스? 카페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QR코드를 찍으래요. 근데 그 QR코드를 만들라 봤더니 본인 이름이 휴대폰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개인회생 파산면책하는 분들이 본인 이름 휴대폰이 없어요. 가족명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백신 패스 만들라 치니까 본인 폰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냐면 신용불량자 개통이라고 검색을 하네. 그랬더니 제가 뜨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선불폰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그리고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선불폰 하면 그냥 엔텔레콤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죠. 저는 이때도 1년에 또 천대했어요. 다들 대신 더 좋았죠. 센터 오면은 다 횡하고 다 줌으로만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근데 이때 근데 다 같이 힘든데 제가 이때 엄청 잘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얘기를 못하고 끝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끝나서. 이때 부천센터는요. 아예 온라인 방송을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거든요. 이 방에 들어가면 이거 해야 피부가 뽀해 보인다고 했고 해놓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줌으로 강의하고 미팅 줌으로 하고 이때 저 진짜 유튜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빛이라도 보내주시고 끄덕이라도 해주시니까 제가 이게 뭐가 되는데 온라인은요 진짜 힘들어요. 리액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계속 물어봐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3초 뒤에 1번, 1번, 1번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렇게 3년 동안 강의를 했다니까요. 네. 어떻게든 하려고 줌으로 만나고 스킨십이 계속 없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업이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NRC를 점점 잊어요. 이걸 뭉쳐야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때.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얼굴을 보는 네트워크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될까 그게?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29일은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팀은 되더라고요. 제가 띄우고 있는 팀 하나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만 봐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만 봐요. 근데 그 팀이 굉장히 잘 됩니다. 다 부업이거든요, 그 팀은. 다 막 대기업 다니는 20대, 30대인데 그렇게밖에 못해요. 어차피 그 팀은. 현업이 바빠서. 근데 그렇게 운영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21년에 LG U 플러스가 들어왔죠. 더 신났죠. 여러분 LG U 플러스 들어온 일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KT밖에 없었는데 이제 KT, LG가 다 있죠. 요금제가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돈을 더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SK는 왜 안 하냐? SK는 오퍼가 왔었는데 수수료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 거절했대요. SK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LG 플러스 들어오면서 개통이 더 많이 늘었고 그리고 크라운을 갔습니다. 제 힘으로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이상은 개인의 힘으로 못 가더라고요. 저희 팀이 잘해서 간 거고 크라운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출과 수입이 계속 유지되고 늘어난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지금 가난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수입이 커요. 제가 강의하기 직전에 개통 하나 또 했거든요. 계속 지금도 개통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왜 개통을 하냐면 아니 돈이 되는데 왜 개통을 계속 하십니까? 제가 한 달에 30개에서 많으면 60개씩 개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규 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계약을 해요. 제가 한 달에 60개씩 드릴 건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신 제가 시킨 대로 해보셔야 되는데 3분 안에 결정하세요.
라고 가끔 해요. 괜찮은 분들한테.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개통을 아직도 합니다. 아직도 블로그 해요. 아직도 광고 내고 아직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대리점이잖아요. 대리점 사장이니까 일을 해야죠. 저희 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전 지금도 개통합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기록합니다. 저희 팀은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포스팅을 언제부터 했고, 이번 달에 몇 개를 썼고, 개통을 몇 개 했고,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3개월 동안 개통이 없어요. 그냥 기록하라고 그래요. 이게 6개월, 1년, 2년이 됐을 때 데이터는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열심히 하면 돈 됩니다가 아니라 1년 했고 2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를 이제는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팀에서 사업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이 팀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하는 그 신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순대국밥집을 했어요. 계속 순대국밥이죠? 오늘은 컨셉이 이겁니다. 순대국밥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매출, 팔린 품목, 이거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또 포스기가. 그거 보고 매출 분석해요. 아, 지금 잘 나가는 게 이거구나. 매년 여름이 되면 콩국수가 나가는구나. 겨울 되면 이 메뉴가 잘 나가는구나. 그럼 미리 준비하고 아니면 원래 장사나 사업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록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사업일지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지는커녕 내가 지난달에 뭐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왜 안 되죠, 스프로드님?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파트너랑 미팅도 길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미팅할 때 기록을 봐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분이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미팅 끝. 빠이빠이 하면은 이제 좀 저 할 일 합니다. 미팅이 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거든. 그럼 온라인에서 돈 번다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무슨 대표, 마케팅 업체 대표, 막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막 매출 3천만 원 많이 만나는데 다 대단하신데 문제는요, 이래요. 사장님하고 저랑 휴대폰 끄고 한 달 동안 해외 가면 돈이 유지되는지 시합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못해요, 그분들. 못해요.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돈 버는 일은 굉장히 많지만 만들어 놓고 계속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갈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분들 리크루팅 하러 다닙니다. 네, 마케팅 업체 대표, 뭐 그런 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불 주신 만큼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이템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계속 쌓이잖아요. 온라인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 파트너 중에 전단지 뿌리는 분도 있고, 판매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짓 다요. 뭐 현수막 거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마케팅의 방법은 여러분에 맞는 걸 하십시오. 누군가 블로그로 잘 됐다고 블로그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마케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잘하는 분을 모셔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뭔가 생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이현복 셰프님이 레시피를 다 공개하신대요. 본인의 노하우를.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다 공개하시면 괜찮냐? 셰프님이 이러셨대요. 알려줘도 안 합니다. 알려줘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그냥 알려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알려줘도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안 할 분들은 알려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알려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갖고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돈 버신다고 저한테 일어난지 안 들어온다니까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알려줘도요 할 뿐만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 기버를 찾고 싶습니다. 기버가 뭐야? 나눠주는 사람.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리크루팅 할 때는 무조건 처음 만나면 제가 다 사요. 돈을 막 써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오나 관찰합니다. 네. 근데
부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돈 있어서 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먼저 사신대요. 우리는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받고 다시 퍼주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이게 마지막 컷인데요. 제가 2006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 NRC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날개가 돋아나려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고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게 뭔 느낌이 없으실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굴곡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보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제 나이처럼 안 봐주셔갖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40이라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있죠. 그래서 제가 2년 뒤에 만 40 되는 날 NRC 그만둘 겁니다. 라고 했더니 큰일 났어요. 파트너들이 막 이래서 그게 아니라 주말에만 나올게. 주중에는 들어올 거야.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계속하니까 파트너 사님들이 대충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라인에. 저는 이제부터 딱 2년 뒤에 주말에만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더니 또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누구나 여러분의 날개가 돋아나야 되는데 날개가 쉽게 돋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는 여기서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300만 원 연금 나오게 만드는 게 과연 쉬운가요? 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럼 월세가 300씩 나오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가치는 보통 곱하기 300 하거든요. 네. 그럼 곱하기 300 하면 얼마죠? 9억? 그럼 9억 모으기 쉽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 모아야 10억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서 숨만 쉬어도 300만 원씩 나온다면 9억짜리 건물 가진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나한테 쉽게 올까? 내가 뭘 해야 될까? 9억치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가지면 쉬워져요. 근데 공짜 심리를 가지면 어려워지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저는 공짜가 없고 남들보다 느렸기 때문에 남들의 3배를 해야 됐던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제 목표는 숨만 쉬어도 4, 500 정도 나오는 파트너 1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할 일을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야죠.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여자친구 먼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실 거면 소개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결혼은 모르겠습니다. 뭐 때 되면 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셨어요. 왜냐면 손주를 보셔서.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저가 찬밥이 돼서 이제 안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고민 좀 해볼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지만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NRC를 안 했으면 모를까. 선택한 이상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멋진 그룹에서 좋은 분들 모였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